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지요.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으로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풍성한 음식,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수다. 이 모든 것이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한 식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현실. 내년에는 다시 속담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올해의 아쉬움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와 함께 풀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나나 박현신님, 유디 유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네. 혹시 추석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은요. 저희는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친정만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특별하게 뭐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는 고향을 이제 이번 추석에는 좀 안 내려가는 그쵸, 걸로 예.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수원이어가지고 네.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서 아무래도 이제 뭐 식사는 한 끼 하고 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니 요즘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조상님은 원래 비대면 근데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죠. 대면을 하게 된다. 네. 조상님들을 그렇죠. 네, 이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재밌는 프랭카드 봤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그런 네. 프랭카드를 이제 마을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게 참 그러네요.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되게 슬프죠. 우픈 우프죠, 이야기인 것 우프죠. 같아요. 네. 예. 불효자 되지 그러면은 마십시오. 올 추석은. 명디님은 추석에 어떤 뭐 계획 있으세요? 네. 저희도 다 10분 거리예요. 아. 부모님 집이. 예, 그래가지고 뭐 시댁도 갔다가 친정도 갔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기껏 네. 고향에는 안 간다고 하고 막 그거 뭐죠? 막 여행 같은 가시는 거 가시는 분들 분들 좀 많았죠. 자제하셨으면 네, 네. 좋겠어요. 근데 그 여행이 지금 올해는 준비하시면 다. 늦었대요. 그쵸? 네, 이미 뭐야, 다 숙박 호텔이나 숙박 숙박 예약이 완료됐대요. 뭐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거 좀 그러니까요. 자제해 좀 핑계 하셨으면 부모님한테는 좋겠는데. 핑계 대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네, 그러면 그런 그런가 것 같아요. 봐요. 안 그래야 될 건데. 아무튼 그러시면 안 추석은 됩니다. 추석은 네. 뭐 진짜 어디 우리가 네. 여행 가라고 고향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좀 지키면서 집에서 집에서 이제 좀 쉬는. 그러니까요. 집에서 또 오랜만에 쉬는 가족들. 아니면 차라리 집에서 아이들과 송편 만들기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또 저희가 이제 인물편 하고 있는데 네. 명디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보통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 네, 그렇죠. 아, 형보다 네. 나은 없다. 형보다 나은 없다. 저는 감이 왔습니다. 네, 정말 네. 그 속담이 맞는지 오늘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오늘은 지난 최종건 회장님의 동생 최종현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맞아요. 짧게 이제 그 양력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최종현 회장은 형이 창업한 성경을 국내 4대 그룹 중에 하나인 SK로 키워낸 제2 창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아까 네. 그쵸, 네. 예. 돌아가셨는데 그 유지를 그럼 동생이 그렇죠. 바치셨나 봐요. 네. 형이 그 섬유업을 본 궤도에 올려놨다면 동생은 석유, 화학,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네. 인재 양성에도 관심이 많아서 30년간 장학 사업에도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 최종건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 네. 장학기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도 그게 이제 하셨다고 계속 되는 했죠. 거예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럼 이분이 이제 수원에서 하신 일은 어떤 걸까요? 그게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수원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해요. 십
거의 14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정도로 하셨을 정도면은 그래도 엄청나게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신 네.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수원에서 하신 일보다는 정말 한 사람의 위인전을 보게 되실 거예요. 위인전. 네. 궁금하네요. 위인전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부터 어린 해가지고. 시절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종권 회장님 편에서 보면은 뭐 교회에서 공부를 하셨고 뭐 이런 것도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형 따라서 이 최정현 회장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1929년 11월 21일에 경기도 수원군 수원읍 평동 벌말 부락에서 태어난 최종현은 사남 사녀 중에 차남이었어요. 아, 사남 어, 사녀 형제가 많으셨네. 네. 네, 형제의 아버지는 유학자 집안이셨지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나무 장사로 돈을 버셨고 대성 상회를 설립해 볏짚과 잠업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평동 주변에 땅을 많이 사들여서 분홍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땅이요. 땅,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이 결국에는 그런데 네, 지금 네. 아버님이 가난하셨는데 잠업이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 뭐죠? 누에가 누에죠. 되고 예. 이런 걸로 누에고치. 약간 사업 수완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형제들한테도 좀 아버지의 영향이 좀 미치고 그랬나? 아니면은 또 역시 역시 부동산인가? 그렇죠. 네. 예나 지금이나 네. 부동산에 대한 해안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 최종현은요, 최종건보다 3살 어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건 그 형이 선경직물 견습기사로 일하고 막 네. 폐허 속에서 부품들 부품들. 수습해서 네, 맞아요. 회사 그래서, 살려내고 맞아요. 기억나요. 네, 하는 동안 동생은 학업에 공부했나 열중하고 봐요. 있었어요. 아, 공부를 네. 또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네. 수원 세류 소학교를 거쳐서 수원 농림중학교를 1950년 3월에 졸업하고 서울대, 네. 서울대 농기계 학과에 들어갔어요. 공부 공부를 잘하셨구나. 잘하셨네. 네, 그런데 이때 당시 서울대면 뭐 엄청나죠. 끝판왕이죠. 네. 그런데 이게 1950년대 네. 뭐 이때면은 딱 전쟁이 일어났을 때인데 공부 계속 그러니까. 하셨을 수 네. 있었을까요? 못했죠. 네, 못하셨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현은 유학을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에 대한 갈망이 크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필 네. 그 시기가 이제 네. 형 최종건이 선경 직무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버지한테 형은 사업하기에 돈 주세요 하고 동생은 아, 공부하기에 돈 공부하려고, 주세요 이렇게 돈 하는 달라고 그런 해서. 시기인 거죠. 그리고 네. 최종권 회장님 편에서 예. 아버지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뭐 그런 그렇죠. 거 말씀해 예.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갈등하셨겠죠. 갈등을 네. 하셨을 때 이제 최종현이 내가 학업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형이 공장을 인수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동생이 그래요? 희생을 했네요. 그렇죠. 그럼 덕분에 형이 잘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의 희생을 잊지 네. 않았죠, 형이. 아, 네, 네. 그래서 공장을 인수해서 돈을 벌자 네. 동생 최종현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윈윈이네요, 갔구나. 윈윈. 완전 네. 윈윈이죠. 이렇게 네. 형제가 커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최종현은 1954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화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네. 그렇구나. 아, 결국은 아름다운 하고 싶었던 형제입니다. 유학을 네. 이제 가게 됐네요. 그렇죠. 네. 또 뭐. 보면 이게 또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시절에 그 인수하고 나서 우리 왜 되게 재밌는 이름 막 웃었죠. 닭- 네. 닭표 맞아요. 네. 학교학과. 뭐 네. 요거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막 쭉쭉 키워나가고 있었을 그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잘 기억하셨네요.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이 계속 쭉 잘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르락 네, 내리락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 1960년대 들어서서 섬유업계에 일시적인 공급 초과로 불황이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62년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아이고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예, 굉장히 힘든 타격이 컸겠네요. 시기였죠. 그래서 네. 형 최종건이 이제 동생에게 회사 일을 좀 도와달라고 아. 간청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최종현은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회사 경영을 맡게 되었어요. 뭐 네. 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좀- 공부를 좀 못해서 아쉽지만, 아쉽지만 네. 형 입장에서는 형은 뭐 또 아주 든든했겠네요. 든든했겠네요. 아주 네.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된 거죠. 천군만마였겠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아까 저희 노래 듣기 전에 네. 뭐 이제 동생분한테 이제 도와달라 해서 네. 공부를 하시던 도중에 이제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생 도움이 많이 회사에서 됐을까요? 이제 도움이 많이 좀 되셨나
그럼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도움이 안 됐겠어요. 네. 이 형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원사 수입 전용 달러를 50% 감액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현은 시중의 수입 달러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1963년 원조를 감축하고 국내 원사 파동이 닥쳤을 때 이때 원사 매입 달러를 충분히 확보한 성경직물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역시 정보예요. 그렇죠. 최정현 회장님이 물론 전이기 전에 회장 되기 전이지만 이 최정현 동생분이 이 정보를 얻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를 막 사들이고 했던 공부를 거네요. 안 했으면 뭐 이런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서툴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형 입장에서 공부시킨 보람이 그러네요. 미국 유학 보낸 보람이 있었던 거죠. 예. 이거 말고도 이 네. 최정현 동생 때문에 또 뭐 다른 기회가 많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종건 회장이 굉장히 진취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폐허에서 사업을 맞아요. 다시 일으킬 정도로. 네. 근데 동생은 더 했어요. 더 진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40세 생일날에 열린 회의에서 이제 단순한 직물 공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사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 이르는 수직적 다각 경영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경 5개년 계획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시 이제 원사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투자액이 29억 원이었대요. 1960년대 29억이니까 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선경의 자본금은 얼마였을까요? 몰라요. 1억밖에 안 됐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29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밖에 자본금은 없고. 1억이다. 그리고 성경과 비슷한 규모의 직물업체는 800개가 넘던 때였어요. 근데 일개 직물업자가 원사 공장을 짓고 또 일본 데이진사가 독점하던 생산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계획이죠. 그렇지. 이걸 과연 저쪽 업체에서도 이쪽을 네. 보고 이걸 톡박을 굴릴 텐데 그렇죠. 뭐 1억밖에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수원에 있는 작은 직물 공장을 보고 뭐 이걸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네.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네. 불가능한 일이었을 네. 거고 네. 형은 또 당연히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안 돼! 그런 거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맞아요. 회사 간부는 아예 듣지도 않고 네. 배포가 큰 최종건조차도 머뭇거렸대요. 그런데 최종현이 일본 데이진사와 교섭을 벌여서 3년 후 지불 조건으로 300만 달러의 차관을 성사시켰어요. 와우. 그리고 여기에 설비를 공급하기로 한 이토 추사로부터 지불 보증까지 받아냈죠. 대단한 능력이신데요. 그쵸. 이게. 그러게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현물 차관 외자 유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진짜 능력자네요. 능력자시네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국내 최대 원사 생산업체가 되었다고 지난 편에서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예. 형제가 하니까 또 천하무적이네요. 그럼요. 네.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네, 최종건 회장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47세인가 일찍 그쵸. 돌아가셨죠. 일찍 네, 돌아가신 일찍 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두 형제가 석유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이제 네. 그때 마지막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순조롭게 나가던 때 그때 이제 딱 네,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동 전쟁 발발하고 형이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건의 사망으로 최종현은 갑작스럽게 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능력은 네. 형이 뭐 형님보다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형님의 그런 든든함이 있으셨을 텐데 그쵸.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최종현 회장님의 이런 상실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크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업은 막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궁금하시죠? 네. 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SK가 되기에 어떤 초석이 그때 그렇죠.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노래 듣고 들려드릴게요. 빨리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인물편입니다. 그 최종건 회장님이 그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게 그 석유 사업이셨잖아요. 뭐 맞아요. 사우디하고 마지막 무슨 원유 공급 체결까지 뭐 그쵸? 해놓고 막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우디하고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막 꽁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게요. 사우디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네. 성경은 폴리에스터 수지 공장을 건설해주는 조건을 걸었었어요. 아.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원유가 인상되고 정유 공장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너무 네. 비싸지니까. 네. 그런데 최종현 회장은 1974년에 약속대로 200만 달러를 투입해서 폴리에스터 수지 공장을 건설해 줍니다. 아, 와. 받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네. 사우디는 그래요? 뭐 엄청 고마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최종현이 사우디 왕실의 브라더, brother. 형제로 Hey, 인정을 brother. 받았죠. 예. 네. 그래서 이때 쌓인 친분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 2차 석유 파동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던 1978년에 최종현은 사우디의 카마라담, 그러니까 국왕의 처남이면서 네. 중앙정보국장으로 그 오른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카마라담이 최종현한테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거 이제 지어줬으니까 1974년. 그러니까 네, 브라더니까. 브라더야. 네. 응. 근데 제 1차 석유파동 당시에 이제 그 김종필 총리도 그를 만나려고 사우디로 갔지만 못 만나고 왔었거든요. 오, 대단한 분이네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총리가 갔는데도 안 만나줬다는 얘기잖아요. 역시 신뢰가 최고입니다. 그죠? 네. 기회를 만들어줬네요. 네. 또 뭐 달라고 요구를 했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참 또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네. 형이나 동생이나 참 형제가 배포가 커요. 네. 이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대요. 그냥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만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또 밑거름이 됐을 것 같아요. 큰 그림, 차후에. 큰 그림이 큰 그림 있었죠. 아니었을까요? 네. 빅피처.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원유 공급난으로 이제 걸프사가 한국 네. 철수를 결정하게 돼요. 아. 그러자 정부가 다급하게 유공 민영화를 발표했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성경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다른 사실 기업들은 게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미 사우디하고 친교도 쌓아뒀죠. 국왕의 처남인 네, 그렇죠. 예. 친구하고 브라더하고 있는 브라더하고 그치? 있는데 네. 네. 유공 인수자금 1억 달러는 이미 뭐 알사우디 은행과 장기 차관 교섭으로 마련해둔 성경하고 대접할 만한 기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네. 찾아간다는 말이 딱 여기 맞아요. 해당되는 말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대단하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제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석유 사업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도 달라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전 개발에 직접 나섭니다. 아, 내가 석유를 캐겠다. 캐겠다. 네. 어디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중동 네. 세계 각지에 직접 석유를 캐는 세계적인 석유 회사로까지 키워냈어요. 여기저기 네. 이제 유공을 인수하고 막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남들보다 한 발이 아니라 이제 수십 발은 앞서 그러게요. 이런 해안과 그러게요. 배포가 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계속 다른 키워나가죠. 사업을 키워나갔잖아요. 그래서 유공 인수하고 종합 네. 에너지, 종합 화학 기업으로 이제 기업 변신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또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족하지 않아요. 이분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 욕심이 많다니까. 그런가 봐요. 이제 네. 막 성장 산업 발굴에 막 고심을 했는데 선택한 게 뭘까요? 미래산업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동통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이제 SK 하면 또 예, 이제 정보통신 전화?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되게 머리를 쓰신 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네. 무리하지 않고 남들이 음. 개척하지 않는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자 이런 경영 전략을 세우셔서 장치 산업과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의 네. 어떻게 보면 SK 네. 그 통신의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건 또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약간 난관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장남이 대통령 아, 노 대통령과 네, 그 네. 딸과 네. 결혼하시는 네, 바람에 대통령. 특혜 시비가 일어서 사업권을 한번 포기했고 네. 또 두 번째 이제 사업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땐 또 전경련 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네. 아, 그렇죠. 뭐 네. 특혜를 받았네. 어때네. 그렇죠. 예. 특혜 시비가 일 거를 대비해서 사업권을 또 포기했어요. 포기하셨구나. 네, 그렇지만 이제 우회 전략으로 한국 네. 이동통신과 신세계통신을 아예 인수해서 정보통신 사업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사업가 그 공부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고 싶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네. 유학 가서 네. 석사 과정 밟고 공부하셨던 분일 텐데 이게 사업가로서 또 정말 대단하시고 네. 또그 이제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조언도 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참 네. 많은 조언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 에피소드가 꽂히더라고요. 너무 어떤 안타까운 에피소드요? 네. 1997년
10월에 김영삼 대통령을 특별 면담했어요. 최종현이. 네.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이제 몇 달 전에 폐암 수술 받아서 산소 호흡기까지 짊어지고 와서 어떤 조언을 했냐면요. 긴급 명령 발동을 통해 금리 인하와 임금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된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IMF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게 아까 1997년이라고 하시길래 네.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IMF.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절박하고 위기감이 되게 커가지고 네. 산소 호흡기까지 짊어지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 대통령의 대답은 알아보겠다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그때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네. 조금 듣고 그분의 조언을 좀 듣고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IMF라는 있지 이런 않았을까요? 초유의 사태가 네. 막아줬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룹 경영을 하는데도 바쁘셨겠지만 이제 정경련 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재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온 최정은 회장은 그 앞에서 얘기한 사례와 같이 정부에 대한 직원도 서슴지 않아서 정부와의 관계가 뭐 매끄럽지 못했던 사례도 안 예뻤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그쵸? 아니었대요. 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했다고 합니다. 또 그 그렇군요. 외에도 이제 인재 양성을 중시해서 이제 장학 사업에도 열정을 쏟았고 장학 네. 퀴즈도 계속 후원을 네. 하셨대요. 네. 이렇게 이제 돈을 여기저기 투자하고 쓰고 하셨는데 본인한테는 검소하셨어요. 또 꼭 그래 그래요. 원래 네. 그런 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네. 옷 네. 같은 것도 좀 원래 부자들이 더 아끼고 더 예. 그러니까요. 물건도 구두 세고 엄청 그래요. 아끼셔서 그러니까 골프채가 너무 낡아서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선물해줬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눈을 감을 때까지 집 없는 총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집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밖에서 사업하시고 막 그거에 골몰하셔가지고 네. 집에 들어가서 있으실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호텔에서 지내셨다고 하는데 네. SK 그룹 사업도 이제 다른 그룹에 비해서 늦게 지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분의 이제 철학이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우리는 빌딩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최정현 회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막 좋아하고 우리가 이만큼 회사가 커 막 이런 게 그쵸, 아니라 예. 네. 내실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돈을 뭐 쓸 때 쓰고 네. 또 아낄 땐 아끼고 음. 네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폐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오랜 경영 경험과 경제 이론을 접목시킨 글을 쓰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 안타깝네요. 그쵸. 그러게요. 그러면은 형님과 같은 폐암으로 네, 돌아가셨네요. 맞아요. 네. 그럼 너무들 무리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공장에 너무 오래 계셨었나? 아유, 아니 너무 이게 힘들어. 일하는 거 보세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 담배가 아니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온갖 고민과 갈등과 막 이런 거 하셨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글을 쓰셨다는 거는 나라 경제를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을 했다.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예. 물론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맞아요. 누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않나 싶네요. 네. 아니, 오늘도 두 분하고 최종현 회장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헤어질 시간인가요? 네. 벌써? 경제에 사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 나중에 경제나 경영 이런 거 잘 모르고 기업도 잘 모르는데 요즘에 공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이 코로나 때문에. 최종원 회장님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네. 더군다나 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SK가 맞아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제가 어제 기사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몰라요? SK 장남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다. 아, 네. SK 장남이 네, 네. 거기에 또 이게 그랬구나. 또 막 실시간 맞아요. 저도 검색 며칠 전에 1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SK 장남이 또 신입사원으로 입사까지 하나. 아, 뭔가 왠지 그러니까 네, 연결된 기운이 듯한 타이밍 맞는 것 같은 그런 그러게요. 느낌도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제 다음에 만날 수원의 인물을 기대해 보면서 두 분간에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석유파동, IMF 모두 어린 시절 이야기라 뉴스로만 스쳐 지나가듯이 듣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최종현 회장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힘든 시절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버텨내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편안함과 풍족함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전한 것이 성공의 주 요인이다. 고 최정현 회장의 저서에 나온 구절인데요. 이 말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 명디 김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